자, 2006년 9월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외울까요? 4번 문제 맞춰보겠습니다. 4번 문제. 그림가는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는 구슬이 0.1초 간격으로 찍힌 것을 봤어요. 0.1초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찍어놓을까? 보자. 이 정도 찍어놓을까? 이렇게 해서 바닥에 떨어졌대 했습니다. t 이꼴 제로, t 이꼴 0.1초 만에 0.2초, 0.3초, 0.4초일 때 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자유낙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자유낙하.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되잖아 하는 게 자유낙하 등가속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v 이꼴 gt 또는 10t가 되는 거죠. 그래서 t 이꼴 0일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속력 v는 0이었습니다. 0.1초면 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1m/s 되겠죠. 6초입니다. 여기는 2m/s로 3m/s로 4m/s로 바닥이 처박힙니다. 낙하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곱은 늘어나죠. 낙하거리 h는 2분의 1 g 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5배의 t제곱이 됩니다. 1초간 낙하한 거리 얼마 되겠어? 0.1초간 낙하한 거리 0.05m 낙하했습니다. 0.1초 0.2초일 때는 0.05의 4배만큼 이제 0.2초일 때는 산수에서 얼마 나오죠? 0.2m가 될 것 같습니다. 3초 될 때는 0.45m로 네 번째 될 때는 0.8m가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보통 여러분한테는 이제 0.1초 단위보다는 1초 단위로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1초 지났잖아 하겠습니다. 그럼 V1은 10m/s. 2초 지났잖아 하면 V2는 20m/s. 3초 지났어 하면 V3는 30m/s 되는 이걸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낙하거리 H1 얘는 5m 내려왔고 H2 20m 내려오면서 H3 이놈은 45m 내려오는 이런 걸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걸 단지 0.1초 간격으로 이제 줄였던 모습이 되겠네요. 그나는 가의 간격으로 같은 구슬을 실을 꿰맨 다음에 거꾸로 놔뒀대요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거꾸로 놔뒀대요. 이 간격하고 똑같이 거꾸로 매달아 놨대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0.05m의 쇠구슬이 하나 이렇게 있었을 것이에요. 이해됐습니까? 0.05m의 쇠구슬이 있으면 얘는 1초면 바닥에 쿵! 0.1초면 바닥에 쿵 했을 겁니다. 0.2m 되는 곳에 있던 놈은 0.2초 후에 바닥에 쿵 했을 겁니다. 0.3초 후에 0.4초 후에 각각 쿵 했을 것 같네요. 예, A가 바닥에 걸리는 시간은 했습니다. 맨 위에 있던 놈이 바닥에 걸리는 시간이 0.4초 걸립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 A 역시 0.4초가 될 것이겠습니다. 바닥에 도달한 순간 속력은 B라는 놈은 0.3초 후에 도달합니다. B라는 놈은 0.3m/s의 속력으로 바뀌게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D는 0.1초 후에 바닥에 들어있죠. 예, 1m/s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4배가 아니라 3배입니다. 되겠습니까? 되셨나요?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낙하한 거리는 했습니다. A하고 C. A는 얼마 낙하한다고? 0.8m를 낙하해야 되겠죠. 됐어요? C는 얼마 낙하한다고? 0.2초 동안 떨어지니까 0.2m 낙하한다고. 이해됐어요? 0.2와 0.8이면 4배 차이 나네요. 이해됐습니까? 낙하할 때 걸릴 시간이 2배 차이 납니다. 2배 차이 나면
낙하 거리는 4배 차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똑같죠? 5m 높이에서 퉁 떨어지면 1초 후에 바닥에 쿵 처박힐 겁니다. 10m/s으로 바닥에 처박힙니다. 20m 높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거 거꾸로 뒤집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치? 20m 높이에서 퉁 치면 2초 후에 바닥에 처박히겠습니다. 20m/s로 말입니다. 45m 높이에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질 때 3초 걸리겠고 30m/s의 속력으로 처박힐 겁니다. 80m 높이에 있다면 바닥에 4초 후에 떨어지겠고 40m/s의 속력으로 처박히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0.1초 간격으로 해놨을 뿐이고 1초 간격으로 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등가속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었어요. 워낙에 1초, 2초, 3초짜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보니까 숫자 구두둑 집어넣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몇 배 될 건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몇 미터고 또 몇 미터 퍼세키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5m 낙하하겠습니다. 1초 걸려요. 20m 낙하하잖아. 2초 걸리잖아. 45m라면 3초 걸리겠고 80m 높이라면 4초 걸려 하는 그 얘기들이에요. 워낙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속력을 V라 하면 이쪽을 제로였다면 V, 2V, 3V, 4V. 낙하거리를 봤다면 처음에 낙하거리가 H 보았다면 다음엔 4H, 그 다음엔 9H, 그 다음엔 16H 이런 식으로 낙하되는 비율이에요. 속력은 시간에 비례할 것이겠고 낙하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 패턴이에요. 자유낙하 워낙에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나중에 어우 지겨워 이런 거 왜 틀려? 빨리빨리 퇴사하자 이런 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역시 수업 동영상 녹화되고 있는 거 나중에 다 통해 놓을 테니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어하면 여러분 이런 데 보면 갑자기 뒤에 빈자리들 있잖아요. 언젠가 한 번 더 정리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8번 문제예요. 마찰하는 수평면에 정지했던 5kg짜리 물체에다가 힘이 작용했어요. 가속도를 하는데 가속도가 일정해. 무슨 얘기야? 등가속 운동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2초 동안에 해준 일유력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일유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유는 기호로 P를 쓰고 있어요. 한 일을 시간으로 나눈 거죠. 이해됐어요? 워크를 시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지 상태. 몇 킬로짜리입니까? 하면 5킬로짜리입니다.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가속도를 가는데 가속도가 2m/s 제곱입니다. 이해됐습니까? 2m/s 제곱입니다. 1초 주었다고 2초 주었다고요. 그렇다면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 V0는 0이고 T는 2초 주었다면 내가 해준 일이라고 했었을 때 원래 일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요. 자, 다시 일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인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 소개하고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할게요. 원래 워크는 어떻게 쓴다고? 힘과 이동거리 곱이에요. 그래서 변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걸 쓰면 돼요. V0는 없고요.
가속도 2고 시간 몇 초 달렸어? 2초 달렸어요. 2의 제곱. 그래서 4m 이동했죠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한 일은 힘을 주었습니다. 힘을 얼마 줬다고? F equal MA죠. F equal MA 되니까 질량은 5kg짜리고 가속도가 2m/s니까 힘은 10N 줬습니다. 이동거리 얼마 줬습니까? 4m 줬습니다. 그러면 40주를 일을 한 겁니다. 40주를 일을 한 겁니다. 몇 초 동안? 2초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20W라고 쓰시면 일단은 맞고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법 뭔데요? 결국엔 이 워크 일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가 있게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위치에는 증가도 없고 운동의 증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들고 간다면 수직으로 들어올린 물체를 수평으로 들고 간다면 해줄 일이 없다 했던 건데요. 워크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의 증가가 될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가속도의 관계에서 이 면적이 차지한 바가 뭐냐 하면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다시 말하면 4m/s의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2초 동안 2m/s 제곱의 가속도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4m/s이 된 겁니다. 그럼 운동이 이제 어떻게 되니? 2분의 1에 질량 5에 속력 얼마? 4m/s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 40주를 일을 한 거잖아.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운동에 제가 40줄 증가했어. 해준 일이 40줄 이거든 이런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네요. 해준 일은 운동의 증가량 40줄을 시간 2초 동안 이렇게 해서 20W 써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문제 된지 알겠어요? 전통적으로 워크, 일의 크기는 힘과 이동의 거리의 곱으로써 힘은 F equal MA를 통해서 계산되는 바가 나오고 이동거리는 등가속 운동공식을 통해서 나온 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의 크기를 직접 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넣어서 이율을 계산하는 문제도 되고 어차피 워크, 일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에너지의 증가량, 운동의 증가량이 나올 테니까 운동이 지금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어차피 시간과 속도, 시간과 가속도라면 면적이 속도의 변화나 속도의 증가량이 나오게 될 것이겠습니까요. 참고로 정지 상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운동 상태에 있었으면 또 역시 같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 일과 에너지의 관계는 일과 에너지 관계는 여러분들 뭐 설명을 하면서 좀 후반부에 다시 한 번 더 다루게 되는 일이에요. 중3 교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문제인데 중3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또 하는 거예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입맛에 맞는지는 그 여기 선택하면 됩니다. 꼭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일 직접 계산할게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어렵지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몇 개 안 되는 거 갖고 돌려막기 한다는 걸 알 것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나중에 빨리 풀어요. 됐어요?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10번 문제예요. 그림카는 물체가 수평에서 용출 상수 100N/m짜리 용체를 고정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카는 이 물체를 10N의 일정한 힘으로 계속 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0.1m를 지난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과연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네요. 결국 이것도 역시 일과 에너지의 관계로 소개될 수가 있는데요. 워크, 내가 해준 일은 뭐다? 에너지, 엄밀히 말하면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해준 일은 그러면 물체의 에너지의 변화량이거든 하겠습니다. 내가 힘을 줬어요. 얼마나 힘을 줬네? 10N의 힘을 줬어요. 그리고 얼마 땡겼습니까? 하면 0.1m를 땡겼습니다. 결국엔
내가 해준 일은 1줄입니다. 그 1줄은 일을 해줬으면 1줄은 운동 에너지 및 그리고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이때 EK 운동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라 했잖아요. 운동 에너지 플러스 뭐도 나옵니까 하면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걸로 나와요. 여기 힘을 주고 이동 거리가 있었으면 이게 뭐가 된다 했지? 힘과 이동 거리가 있으면 이게 워크 2이 될 거잖아. 근데 세상에 꼭 힘을 일정하게 주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힘을 이렇게 줘도 상관없죠. 이게 또 뭐가 된다? 워크 1이 되는 거예요. 이동 거리의 힘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면적이 뭐가 된다? 워크 1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용수철에 힘을 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여 용수철에 힘을 줄 때는 F 탄성력이 이런 그림이 나오죠. 변거리 X에 대해서. 아니 탄성력이 힘 아니야? 변형거리는 이동거리 아니야? 똑같죠? 결국엔 이렇게 돼서 변거리 X를 보게 될 때 탄성력은 KX만큼 되면 이거는 용수철에 내가 해준 일이 되는 거야. 이거는 용수철에 해준 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용수철에 해준 일은 이거는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용수철의 요즘에는 포텐셜이라는 힘을 쓰는데 옛날에는 위치 에너지라는 힘을 썼습니다. 용수철의 탄성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EP는 2분의 1 K X의 제곱 되겠습니다. KX 곱하기 X의 삼각형 하는 부분이에요.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줄만큼의 내가 일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운동의 증가량과 탄성 포텐셜의 탄성 위치의 증가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EK 운동의 증가량은 모르겠고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 K X의 제곱이라 했는데요. 요거 삼수 계산 2분의 1에 탄성 계수 K가 얼마였습니까? 하면 100이라 했습니다. 얼마 땡겼습니까? 하면 0.1m 땡겼습니다. 되겠습니까? 결국에 이만큼의 크기가 얼마 됩니까? 하면 0.5쯤이네요. 되겠습니까? 일줄만큼 일을 했는데 탄성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5줄 증가됐어요. 운동의 증가량은 얼마 되겠습니까? 나머지 0.5줄일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역시 일과 에너지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조만간 세펙 12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해준 일은 뭐가 된다? 에너지의 변화에 나올 텐데 그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렇게 전환이 되겠다는 거예요. 말뜻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 에너지들을 전부 다 나열하는 게 전과 부가서로 같아요 해버리면 끝날 일이에요. 처음에야 당연히 뭐 2분의 KX제곱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다는 뭐 자주 하다 보면 매번 나오는 식입니다. 경험치가 쌓이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9번 문제예요. 그리고 마치 수평에서 질량 3, 2kg짜리 두 물체 A, B 사이 용수철을 넣어서 압축시켰는데요. 정상대에서 동시에 반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했어요. 분리가 된 이후에 속도를 물었는데요. 자, 아까 마찰이 없었으면 내가 밀었을 때 질량 작은 놈은 빠른 속력으로 계속 등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질량 큰 놈은 느린 속도로 계속 등속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마찰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멈춘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분리된 순간부터라고 해보는데요. A는 3kg짜리고요. 영수이고 B는 2kg짜리입니다.
A는 마이너스 4m/s 무슨 뜻입니까? 이쪽 반대 방향 마이너스 4m/s로 갔습니다. 되겠어요? B는 6m/s 이쪽으로 6m/s. 즉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압축되어 있을 때 정지 상태였잖아. 그리고 튕겨 나갔는데 4m/s로 3kg짜리 결국에 운동량이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 2kg짜리 6m/s 역시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분리된 순간은 운동량이 일단 보존되고 있는 그런 당장의 상황이었는데요.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멈췄고, 얘도 마찬가지 속력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멈춘 이런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찰력이 존재했거든 상황이에요. 됐습니까? 옳은 것을 골라냈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했어요. 가속도는 어떻게 써? 시간의 변화에 따라 속도의 변화를 쓰고 있죠. A는 속도가 얼마 변했습니까? 하네요. A는 마이너스 4에서 0이 됐잖아. 4m/s의 속도가 변했잖아. 몇 초 만에? 2초 만에. B는 속도의 변화라는 걸 봤어요. 6에서 0이 됐어요. 6이 변했죠. 몇 초 만에? 3초 만에. 그건 어때? 크기는 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쓸 거 없으니까. 크게 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다시 보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 크기는 서로 같은 거예요. 가속도가 같냐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가속도의 크기는 같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네요. 아니 크기는 같다. 누가 더 크다가 아니라 같다 해야 되겠네요. 1번 가속도의 크기는 A, B가 서로 같습니다. 난 왜 크다가 같다고 보이냐. 운동량의 합은 변치 않습니까? 했어요. 마찰이 없으면 쭉 가면 운동의 합은 어차피 0으로 됐어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죠. 운동의 합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장 있을 때 운동량이 0이었잖아. 왼쪽, 오른쪽 운동량이 0이었잖아. 근데 2초 된 순간 A는 멈췄지만 B는 아직까지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의 총합이 계속 0은 아니었던 거예요. 되겠나? 두 물체의 자극은 마찰력이 크기는 했어요. 두 개의 자극되는 F 마찰력은 F 이꼴 MA 때릴 수 있겠죠. 더 추가적인 힘이 없었잖아요. F 이꼴 MA 때리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아까 같았어요. 가속도의 크기는 같았어요. 마찰력도 같을 거야? 2kg, 3kg 질량이 다른데? 그지?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질량 비대로 2대 3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수평면과 운동 마찰 기수는 AB가 서로 같습니까? 했어요. 이 마찰력은 마찰력에서 U의 수직한 길이잖아. 그러면 m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ma 쓸 수 있겠네요. 이제 질량이 서로 상쇄 되겠고 가속도 같고 중력 가속도 같고 마찰 기수 U도 같아야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찰 기수는 서로 같습니다. 그럼 정지할 때까지 이동 거리는 했어요. 이동 거리가 어차피 A가 이게 이동을 그리죠. B가 이게 이동을 그려요. 이랬어요? 시간이 1.5배 차이 나고 이게 닮은 꼴이에요. 이동 거리비는 1.5에 째꼬부러 났어요. 2.25배 차이 나요. 뭐 직접 면적을 구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A라는 운동은 4의 2의 삼각형 얼마 나와? 4m 나오죠. 맞습니까? B라는 놈은 6의 3의 삼각형이에요. 얼마 나와? 9m 나와요. 2.25배 차이 나죠. 1.5 이만큼 나와요. 이해했어요? 시간과 속도 나오면 면적, 그래프가 나오고 면적, 이동거리가 나오고 기울기,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자, 또 다른 질문 해볼까? 12번.
12번 문제. 그림카는 용수철에 질량 M인 물체를 매달아 A만큼 당긴 것이고요. 나는 용철에 질량 M인 물체를 매달아 A만큼 압축했는데요. 스몰 M과 라지 M의 질량이 더 크다라고 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물체를 놓았잖아. 가운데 O점에서 운동량 및 에너지에 대한 설명 좀 했습니다. 용철을 압축시켰으면 용철에 해준 일은 탄성 포텐셜지는 2분의 1 kx제곱은 어때? 같죠? 그럼 이게 움직이면 뭘로 변한다? 이게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O점에서는 2분의 1 mv제곱으로 모든 탄성 에너지가 모든 운동 에너지로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O점에서는 어차피 지금 탄성 위치 에너지가 서로 같은 하나의 상황이니까 가운데 O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하나 물체가 서로 같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뭐 있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가 서로 같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역학적 에너지. 처음부터 탄성 에너지가 같았었기 때문에, 탄성 위치 에너지가 같았기 때문에 역학 에너지도 서로 같았습니다. 마찰 전혀 없다 했고요. 됐습니까? 되겠나요? 반면 나는 질량이 큰 놈이야. 운동 에너지 같은데 질량이 크면 속도는 조금은 느려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운동의 큰 같지가 않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이 P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줄이라 하자. 즉 2분의 1 kx의 제곱을 통해서 100줄이라 하자. 그렇다면 가는 질량이 좀 작죠? 질량이 작죠? 그래서 가는 2kg짜리 스몰 m짜리, 나는 질량 m이 좀 크게 할게요. 질량 라지 m 얼마 정도 잡으면 좋을까? 8kg짜리 해볼까?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뭘로 변한다? 2K 운동의 적 변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2분의 1의 질량 2의 속력 10의 제곱하면은 가의 속력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2분의 1의 질량 8의 속력 5의 제곱하면 산수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5점에서 속력만 따진다면 얘는 10m/s, 이쪽은 5m/s이 됩니다. 5점에서 운동량, 질량과 속도를 곱하래 2kg짜리가 10m/s, 여기는 5kg짜리가 다시 8kg짜리가 5. 되겠어요? 속도는 이쪽이고 운동량은 이쪽이 될 수 있겠군요.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같았습니다. 역학 에너지가 같았습니다. 가운데 5점에서 운동 에너지 역시 같았겠으나 속력은 서로 달랐고 그로 인한 운동량도 서로 달랐습니다. 동일한 용수철에 대해서 동일한 거리만큼 압축을 시키든 임장을 시키든 간에 탄성 에너지는 같았고 탄성 위치 에너지는 같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같았고 역학 에너지도 계속 보존되고 있었고. 이해됐어요? 이거 몇 번 되다 보면 이제 지겨우게 될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 다 아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이런 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닌가요? 또 다른 질문? 자, 없습니까? 계속 정리해 보십시오.